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3월 첫 거래일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오름 시세로 올랐었고요. 그동안 고점에서 방향성을 찾던 미국 증시가 이날은 경제 지표, 중국에서의 좋은 소식도 들려왔었고요. 유로존의 물가 지표도 호조를 기록한 가운데 이날 미국 경제 내에서의 지표는 다소 엇갈렸지만 고점을 쓰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 흐름 나타냈고요. 나스닥 지수 특히나 15년 만에 5,000선을 돌파해냈습니다. 주요 증시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입니다. 다우지수가 0.86% 올랐고요. S&P 500 지수가 0.61%, 나스닥 지수가 0.90%, 1% 가까운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흐름입니다. 상승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상승 탄력이 장 초반에는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주 내내 고점을 타진 이후에 방향성을 고민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발표됐었던 경제 지표들은 다소 부진했습니다. 이날 역시 경제 지표들 다소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먼저 개인 소비는 2달째 감소 흐름 나타났고 1월 건설 지표도 감소한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ISM 제조업 지수도 이날 예상을 하회한 결과를 보여줬었는데요. 민간 조사업체인 마르키트가 발표한 제조업 지수는 55.1로 예상을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외신 쪽에서는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상승 탄력을 조금씩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이날 장중에 5,000선을 돌파해내면서 투자 심리가 점차 회복되는 국면이 나타났고요. 장 막판에 상승폭 좀 더 키웠습니다. 고점 썼습니다. 0.86% 오르면서 18,288포인트 선 종가 형성됐습니다. S&P 500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양상을 보였었고요. 이날 S&P 500 섹터 내에서는 정유주가 다소 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HP가 그동안의 낙폭이 조금 제한되는 모습, 이날은 반등에 나서면서 기술주 중심의 상승폭이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장 막판의 상승폭 조금 더 키웠었고요. 0.61%, 2,117포인트의 종가를 썼습니다. 끝으로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중에 5,000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이후에는 조금 주춤하는 흐름도 나타났었는데 결국 종가상으로 44포인트 오른 5,008포인트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날 대표적으로 애플과 구글, 대표적인 주도주도 흐름이 좋았었고요. 이날 나스닥 지수 내에 있는 IT 종목들의 M&A 소식도 호재로 반영됐습니다. 1% 가까운 상승폭을 시현했습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재료를 계속해서 찾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회복감, 기대감도 호재로 반영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중국에서 계속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도 증시에 힘을 얻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엇갈렸지만요. 투자자들은 긍정적인 지표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마르키트가 발표한 제조업 지표가 우수하게 나왔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Manufacturing activity picks up in February. 현지 시간으로 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마르키트는 2월 제조업 지수가 55.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잠정치였던 54.3을 웃도는 수치일 뿐 아니라 지난 1월 확정치였던 53.9 역시 큰 폭으로 웃도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뿐 아니라 이와 같은 지표는 지난 10월 이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난 것이기도 합니다. 신규 주문과 또 생산이 모두 늘어나면서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마르키트는 성명에서 2월 신규 주문과 생산 모두 늘어나며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모멘텀을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생산은 1월에 55.7에서 57.3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요. 크리스 윌리엄슨 마르키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최고치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치이지만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견고한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로존에서 나온 경제 지표도 좋았는데요. 유로존의 CPI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마켓워치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Eurozone CPI falls, joblessness at near 3-year low.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유로스타트는 유로존의 2월 CPI가 0.3%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전문가 예상치였던 0.4% 하락보다 양호한 수치였고요. 이뿐 아니라 지난 1월에 기록했던 0.6% 하락보다도 양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유가 하락이 CPI를 끌어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기간 휘발유 가격은 무려 7.9% 하락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 또 주류와 담배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유럽 중앙은행의 목표치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실업률 역시 하락했습니다. 유로스타트는 1월 실업률이 11.2%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달 11.3%보다 하락했을 뿐 아니라 전문가 예상치였던 11.4%보다도 낮아졌고요. 또한 2012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마켓워치는 이에 대해서 유로존 경제가 늪에서 빠져나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해외 주요 소식까지 살펴봤고 지수별 흐름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각 개별 지수 내 구성 종목들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개별 종목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또 종목별 외신 소식들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3개 종목이 올랐습니다. 6개 종목 내렸고요. 1개 종목만이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비자 상승폭 컸습니다. 인텔, 시스코 시스템즈, 보잉 등 23개 종목이 좋은 시세를 보여줬고요. IBM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날 하락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 밖에 쉐보론 텍사코, 엑소모빌 등 에너지주가 다소 부진했습니다. 상승 종목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날 비자가 장 막판에 조금 더 상승 탄력을 키우면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57%의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창고형 할인점인 코스트코가 결제 대행업체를 다시 한번 계약을 맺게 됐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비자 카드로 넘어가게 됐고요. 이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인텔과 시스코 시스템즈 모두 2%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유가 하락에 영향을 받았던 쉐보론 텍사코와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는 이날 0.9%의 하락 시세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IBM 클라우드 사업과 모바일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이날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0.9% 하락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섹터 흐름 확인하겠습니다. 이날 에너지 섹터와 유틸리티 섹터를 제외한 전업종이 모두 오름 시세 보였습니다. 가장 좋았던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건축 자재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데요. 호실적을 기록했었던 건축 자재주 중심으로 오름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산업재와 자본재 그리고 헬스케어 종목, 금융재, 반도체까지 모두 오름 시세 이어졌습니다.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기술주 두 종목인데요. 이날 애플을 포함한 대표적인 기술주들 모두 회복에 나서면서 나스닥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가 이날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를 160달러 선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애플워치, 애플 TV 그리고 애플카까지 기대감이 크다는 이유를 보였었는데요.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이날 소폭이지만 0.5%의 회복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30달러 선을 회복하지는 못한 흐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기술주 하나 더 보겠습니다. M&A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 NXP 세미컨덕터가 미국의 칩 업체죠. 프리스케일을 인수할 것이라는 소식이 외신 쪽에서 전해졌었고요. 이 같은 소식에 기대감이 컸습니다. NXP 주가가 17% 급등 양상 이어지면서 앞으로 M&A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또 휴렛패커드가 아루바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HP 그동안 낙폭이 좀 줄어들고 이날은 반등에 나서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매우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특징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에는 기술주의 M&A 소식이 많이 들려왔는데요. 이 소식에 나스닥 지수 5,000시대가 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휴렛패커드가 아루바 네트워크를 인수한다고 밝히며 눈길을 끌었는데요. USA 투데이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HP to acquire Aruba Network for $2.7 billion.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투데이에 따르면 HP는 아루바 네트워크를 27억 달러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HP는 아루바 1주당 24.67달러의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은 인수합병 절차는 올해 하반기에 완전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USA 투데이는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미 언론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당시 아루바의 주가는 무려 35%나 치솟은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루바 네트워크는 무선 네트워킹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매년 7억 2,9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HP의 이와 같은 인수합병은 HP가 지난 2011년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토노미를 110억 달러에 인수하려다 실패한 이후로 가장 큰 규모라고 USA 투데이는 설명했는데요. 매그 위트맨 HP 최고 경영자는 이번 합병으로 HP는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안전한 네트워킹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HP의 주가는 0.23% 오른 반면 아루바 네트워크의 주가는 0.64% 하락했습니다. 인수합병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인 NXP 반도체가 경쟁사였던 프리스케일 반도체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소식에 두 기업의 주가 모두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블룸버그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NXP Semiconductors to acquire Freescale for $11.8 billion.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NXP 반도체는 프리스케일 반도체를 118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NXP는 이 프리스케일의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주당 6.25달러를 지급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NXP 보통주 0.3521주를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리처드 클레머 NXP 대표는 이번 합병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는데요. 클레머 대표는 합병 회사의 대표직을 계속 맡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인수로 세계 8위 규모의 거대 반도체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수 후 연간 매출액은 1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한 합병으로 인해 연간 5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NXP는 네덜란드 IT 업체 필립스의 반도체 부문 자회사로 출발한 회사인데요. 특히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용 칩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프리스케일은 2004년 휴대폰 및 통신 장비 업체인 모토로라에서 분사한 회사로 자동차와 개인용 기기 또 네트워크 장비용 칩을 생산해 온 바 있습니다. 이 소식에 NXP의 주가는 17.27% 급등했고요. 프리스케일 역시 11.77%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개별 종목 마감 상황과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 챙겨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럽은 또 어떻게 시장 마감이 됐는지 장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까지 아울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제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부터 이제 매월 600억 유로씩 유동성이 공급되는 전면적 양적 완화가 실시가 되는데요. 이 소식에 주요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으며 출발했지만 오후장으로 갈수록 탄력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독일 증시 랠리 이어졌습니다. 영국 푸치백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 프랑스 까크 지수가 0.7% 내렸는데요. 독일 닥스 지수는 0.08% 추가적으로 올랐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유로존이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상품시장 점검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이날 내렸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핵 협상 타결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이란의 원유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것이 유가의 매도세를 부추겼습니다. 배럴당 0.3% 내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매수세가 다소 주춤했었고요. 다만 중국과 인도 쪽에서 수요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이런 소식은 추가적으로 매도세를 제한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온스당 0.4% 내리면서 1,208달러 2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곡물 가격 대체로 내렸고요. 옥수수 가격 역시 부실당 1% 이상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이날 반도체 종목들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는 강세를 보였다는 점, 이 때문에 734포인트 선까지 올라서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공포지수는 3% 이상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백값이 계속해서 오릅니다. BDI 발티군인 지수가 이날 추가적으로 8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548포인트 선의 종가 형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외환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오름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중국의 금리 인하 소식에 상승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었고요. 다만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 소식에 상승 탄력은 다소 제한됐습니다. 2원 40전 올랐고요. 1,100원 80전 종가 썼습니다. 끝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은 다시 한번 2%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09% 수익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 모두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 날씨 비교적 포근하죠. 그런데 서울 날씨는 이제 잠시 후부터 8시 전후로 해서 좀 비가 올 것 같다고 합니다. 우산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부터는 저녁부터 좀 많이 좀 추워진다고 그러니까요. 영하권으로 다시 돌입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이제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